예,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주제는 스프링 AI 및 랭체인4j를 활용한 생성형 AI 및 RAG 지원인데, 예, 스프링 AI 및 랭체인4j에 대한 소개, 그리고 RAG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게 된 걸 이제 공유 드리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스프링 AI의 기본 개념과 주요 특징, 두 번째로는 RAG가 뭐고, 이제 스프링 AI에서는 RAG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랭체인4j도 소개를 하고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프링 AI 기반 RAG 챗봇의 실제 구현 사례를 소개하고 간단한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키워드, 여러분들 이제 너무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기본 키워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LM인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자연을 이해하고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현재는 이제 오픈 소스로도 여러 가지 제공돼 있고 로컬에서도 돌릴 수 있죠. 표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대표적인 LLM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라만입니다. 올라만은 이제 로컬 환경에서 오픈소스 LLM을 쉽게 다운로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데, 사실 LM 스튜디오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올라마가 설치와 사용이 간단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마 풀로 모델 다운로드하고 올라마 런으로 바로 실행도 할 수 있고요. 뒤에서 소개드릴 챗봇 예제에서도 이 올라마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베딩입니다. 인베딩은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를 고차원 벡터, 숫자 배열로 변환을 하는 기술입니다. 유사도 검색이나 RAG에서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벡터 스토어입니다. 벡터 스토어는 앞서 설명드린 벡터 값을 저장하고 유사도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벡터 데이터도 저장하고 유사도 검색도 하고 이제 벡터 값과 함께 출처 정보 같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그럼 이 기본 키워드를 짚고 넘어갔으니까 본격적으로 스프링 AI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프링 AI라는 게 이제 기존 스프링 생태계 안에서 AI 기능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양한 모델 제공자에 대한 통합 인터페이스를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스프링 AI가 그럼 왜 나왔냐, 등장 배경을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챗 GPT 나오고 나서 AI 기술이라는 게 너무나 대중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필요성이 생겼고요. 또 자바 생태계의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AI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파이썬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바 생태계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됐고요. 다양한 AI 모델 및 벡터 DB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벤더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동하지 않고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추상화 계층이 요구되었다는 거, 이게 스프링 AI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기능인데요. 간단하게 이식 가능한 API, 다양한 AI 제공자에 대한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스프링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컨피그레이션이나 빈을 통한 기존의 스프링 부트 같은 거 써보셨으면은 익숙한 방식으로 AI 기능을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출력 결과를 역직렬화 한다든지 펑션 콜링 같은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존 방식이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코드는 오픈AI SDK를 직접 사용하는 자바 코드거든요. 보시면은 모델에 선언을 하고 밑에 빌드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제공자로 변경을 할 때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밑에 스프링 AI 방식을 보시면은 컨피규레이션이나 빈을 통한 선언적 설정 때문에 챗 모델을 오토와이어드로 주입받아갖고 챗 모델 콜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플리케이션.yml의 설정만 바꾸면 되고 스프링 빈으로 자동 관리가 이루어져서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채팅 외에도 텍스트 벡터화나 이미지 생성, 음성 같은 멀티모달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심화 기능으로는 펑션 콜링, LLM에게 자바 메소드 호출을 위임한다든지 뒤에서 말씀드릴 RAG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 프롬프트 캐싱은 일부 모델에 적용되어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옵저빌리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활용을 하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특히 공공기관 환경에서는 RAG 기반의 문서 Q&A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의 스프링 AI 지원 현황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 5.0부터는 이거브 브레인 부트 스타터 페런츠에 스프링 AI 위졸성 관리가 공식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필수적인 다양한 모듈들이 버전 1.0.1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폼.xml에서 이렇게 페런츠를 선언해 주시면은 상세한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버전 선언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RAG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RAG라는 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이제 한국어로 검색 증강 생성이라 그러는데 LLM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도메인 특화 지식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RAG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장표를 보시면은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위쪽은 이제 문서를 분할해서 임베딩화해서 벡터DB에 넣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사용자 쿼리에서 해당되는 문서를 찾아서 다시 그 내용을 LLM에게 컨텍스트로 던져주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문서를 준비하는 1단계, 여기서는 이제 문서를 분할을 해서 문서를 임베딩을 생성하고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는 거, 그리고 2단계에서 검색을 하고요. 3단계에서는 검색된 문서를 사용자 쿼리와 함께 컨텍스트를 추가해서 LLM에 전달하는 역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RAG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이제 LLM에 말씀드린 한계를 간단한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환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인튜닝이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지만 파인튜닝을 하면은 이게 RAG 위에 대규모 데이터셋과 자원이 필요하고 정보가 갱신될 때마다 계속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적용할 수 있는 RAG가 유용한 대안으로 채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 AI에서 RAG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코드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어드바이저스 API인데 어드바이저스라는 게 RAG의 전체 흐름을 추상화된 API로 제공하는 스프링 AI의 코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AI 기반 상호작용을 가로채서 수정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장표의 코드를 보시면은 챗 클라이언트를 빌드할 때 지금 디폴트 어드바이저로 메시지 챗 메모리 어드바이저와 캡처 낸스 어드바이저를 설정을 하고 이거를 챗 클라이언트 프롬프트 메서드로 호출할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화 이적 관리와 RAG 검색이 자동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그럼 각 어드바이저에 대한 설명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퀘스천 앤서 어드바이저는 RAG를 자동화하는 어드바이저로 문서 검색 및 컨텍스트 주입을 자동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프링 AI 어드바이저스 벡터 스토어라는 위졸성에 속하는 단순 RAG용 어드바이저인데 이게 좀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커스터마이징 범위는 약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벡터 스토어 교체라든지 프롬프트 템플릿의 교체 그리고 서치 리퀘스트의 파라미터 조정 정도를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런타임에서는 필터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갖고 필터 검색까지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난 RAG만 빠르게 해보겠다 하면은 이 어드바이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Retrieval Augmentation 어드바이저입니다. 이거는 스프링 AI RAG 위존성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모듈식 아키텍처로 RAG 구현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를 커스텀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 전, 검색 후로 나눠져 있어갖고 검색 전에는 쿼리를 변환한다든지 검색 후에는 질의를 보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간단한 RAG를 수행하는 것보다 빠르고 조금 더 상세한 질의 요청 및 답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색 전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요소를 지금 간단하게 한 4개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리트라이버 어규멘테이션 어드바이저를 어떻게 호출하는가? 지금 코드를 보시면은 위쪽에 어드바이저를 빌더 메서드 패턴으로 생성을 하고 유사도는 0.5로 적용을 해가지고 어드바이저를 생성을 하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책 클라이언트 호출 코드 내에서 삽입되어서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치 스프링 AOP의 어드바이스처럼 동작을 가로채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RAG 수행 전에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4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리라이트 쿼리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LLM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던진 쿼리를 재작성해서 다시 그 변형된 쿼리를 LLM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사용자 쿼리를 재작성해서 사용자 쿼리가 모호하거나 장황한 경우에 수정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컴프레션 쿼리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LM을 활용을 해서 대화 기록과 후속 쿼리를 독립형으로 압축을 합니다. 대화 기록이 길 때 사용되는데 예시를 보시면은 덴마크의 수도가 어디인가 했을 때 코펜하겐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and what is each second largest city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단순 싱글 쿼리인 경우에는 each라는 게 뭔지 LLM이 전달이 제대로 못 받거든요. 이럴 때 리라이트 쿼리가 아니라 컴프레션 쿼리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 대화 기록을 참조해서 LLM이 내부적으로 What is the second largest city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변형해서 던져주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트랜슬레이션 쿼리 트랜스포머인데요. LLM을 활용해서 쿼리를 지정된 언어로 변환해 줍니다. 임베딩 모델이 특정 언어로 훈련된 경우에 유용한데요. 나는 한국어로 질의를 할 건데 이 LLM은 영어로 훈련되었다. 그럴 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쿼리 변환 외에도 메타데이터 필터링이라든지 검색 결과 없이도 진행하는 여러 커스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랭체인포제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랭체인포제이도 마찬가지로 자바용 LLM 통합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거 파이썬에서 랭체인이 있잖아요. 그 랭체인을 자바 생태계에 맞게 재설계하는 걸 목적으로 등장을 하였고 이게 2023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2025년에 버전 1.0.0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버전 올라가고 있고요. 핵심 특징은 이제 스프링 AI와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되는 LLM과 벡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통합을 제공을 하는데 스프링 AI와 차별되는 점이라면 AI 서비스 기반 프로xy 패턴을 통해서 선언적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점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RAG 챗봇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아래쪽에서 구현체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좀 연상을 하시면은 편하거든요.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레포지터리 인터페이스만 정의하면은 구현체가 자동 생성되고 CRUD를 수행을 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연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랭체인포제이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면은 랭체인포제이가 객체를 자동 생성해서 런타임 때 LLM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나 사용자 메시지는 어노테이션으로 넘겨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방식을 표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스프링 AI의 경우에는 책 클라이언트와 어드바이저 체인으로, 랭체인포제이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와 어노테이션의 조합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드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스프링 AI입니다. 먼저 위에서 보시면은 메시지 칩 메모리 어드바이저와 리트라이버 어규멘테이션 어드바이저를 선언을 하고 어드바이저를 아래쪽에서 명시적으로 체인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각 어드바이저가 순차적으로 요청을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랭체인포제이는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2단계에서 RAG와 메모리를 넘겨주고요. 3단계에서는 이제 보점 챗이라는 메서드 호출을 하면은
RAG가 수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빌더에 리트라이버와 메모리를 전달을 해준 거를 받아서 자동으로 RAG와 챗 메모리 관리를 처리하는 형태를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키텍처로 아까 전에 코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스프링 AI의 RAG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챗 클라이언트에서 체인이 구성되고 이제 리트라이버 어규먼테이션 어드바이저 안에서 챗 쿼리 트랜스포머가 질문을 변환하고 벡터 검색을 수행한 다음에 챗 메모리도 따로 집어넣어 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올라마 챗 모델에 넘어가서 질의응답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 랭치앤포제이의 RAG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RAG 챗봇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챗봇 팩토리를 사용을 해갖고 AI 서비스 빌더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각 필요한 부분을 빌더에 전달하면 AI 서비스가 자동으로 올라마 스트리밍 챗 모델에 요청을 전달해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퓨전 프레임워크 이거브 프레임 부트스타터 페런츠에 5.0부터 랭체인포제이 유전성 관리를 공식 포함하였습니다. 버전은 다음과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프레임 부트스타터 페런츠 유전성을 선언해 주시면 별도 보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퓨전 프레임워크 5.0부터는 스프링 AI와 랭체인포제이를 이렇게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프링 AI 기반의 RAG 챗봇을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샘플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저희 퓨전 프레임워크 공식 레포지토리에 이거 프레임 AI RAG 여기 레포지토리 확인해 보시면은 랭체인포제이랑 스프링 AI를 사용한 두 가지 샘플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는 퓨전 프레임워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RAG 구현을 스프링 AI와 랭체인포제이로 각각 구현한 두 가지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간상 여기서는 스프링 AI 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 LLM은 올라마를 사용을 했고요. 인베딩을 할 때 사용되는 모델은 허깅페이스에서 배포되는 모델 중에 적절한 걸 골라서 ONNX 포맷이라는 포맷으로 변환을 해서 로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는 현재 마크다운 파일이랑 PDF 파일을 변환을 할 수 있고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로는 레디스 스택을 사용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레디스 스택은 아파치 2.0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용 서비스 제공 시에는 라이선스 조항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프로젝트 구조는 오른쪽에 장표를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레포지터리에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폼.xml에 메이븐 빌드 정보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YML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RAG 인계값이나 반환되는 문서의 숫자, 첨커 분할, 문서 경로, 키워드 추출, 요약 정리 설정들이 다 여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ONNX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기계학습 모델을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호환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유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배포되는 모델을 ONNX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그걸 로컬에서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허깅페이스에서 공개되는 인베딩 모델을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보니까 호출에서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변환 후 로컬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때 변환에서는 파이썬 가상 환경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상 환경을 설정하고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해서 모델을 ONNX 포맷으로 익스포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장표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인베딩 모델을 ONNX로 익스포트하는 예시입니다. 위에서부터 가상 환경 생성하고 활성화하고 PIP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해놓은 다음에 위준성들을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허깅페이스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7번 맨 아래쪽에 보시면 모델을 익스포트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은 구글 슬래시 인베딩 젠마 300M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모델명 이름입니다. 이거를 맨 끝에 점이 있는데 현재 폴더에다가 익스포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 거는 맥OS인데 맥OS에서도 명령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의 수행을 하는 스크린샷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RAG를 사용하지 않고 LLM만 위준하는 일반 채팅과 RAG 채팅 두 개를 구현을 해나왔습니다. 일반 채팅에서 제가 테스트로 2026년 12간지 어떤 동물의 회의인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러면은 LLM 능력에만 위존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위에 셀렉트 박스를 보시면 모델 선택도 동적으로 선택 가능하고요. 지금 12간지가 올해가 말띠죠. 말띠 하니까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말해 해라고 답변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RAG입니다. RAG는 문서를 LLM의 컨텍스트로 제공해서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화면입니다. 제가 질문을 퓨전 프레임워크 AUP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추론형 모델을 사용했을 때에는 추론 과정에서 컨텍스트를 참고했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거든요. 지금 표시를 강조 표시를 해놨는데 이 AI가 이 문서를 참고했다는 것을 문백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AUP를 참고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터미널 콘솔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전에 어플리케이션 YML에서 인기값을 0.7로 잡고 반환되는 문서는 3개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코어 0.8 수준의 문서가 3건이 히트가 된 게 터미널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문서를 참고해서 LLM이 답변을 작성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추가 질의도 해봤는데요. 추가 질의도 마찬가지로 LLM이 문서 내용을 컨텍스트를 참조하고 이렇게 유사도 0.7 이상인 문서를 3개 반환해서 그 문서를 컨텍스트로 받아서 답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NNX 익스포트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썬 환경에서 수행을 합니다. 터미널을 열고요. 여기서 확인을 해주실 점은 장표에서는 PIP를 사용을 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영상에서는 위조성 관리에 UV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점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UV 버전을 설치가 된 상태면은 상관이 없고요.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UV 초기화를 한번 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를 한 후에 허깅페이스 로그인이 필요한 모델은 허깅페이스에서 토큰을 받아서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익스포트를 하면은 익스포트가 진행이 되고요. 결과물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델.onx랑 config.json 이 두 개 파일이 중요한데 토크나이저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5개 파일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RAG 시연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디스 스택은 도커를 띄웠고요. 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 올라가 있는 거 확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문서는 제가 이렇게 MD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일들이 인베딩이 돼서 적재가 되는 겁니다. 내부는 뭐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AUP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MD 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서도 있는데 적재가 완료되면은 레디스 인사이트라는 관리자 화면에서 문서의 청크도 들어가 있고요.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된 임베딩 값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768차원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1, 2, 3, 4 계속 쭉쭉 내려가서 767, 0부터 시작하니까 767까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RAG 미사용 시에 일반적인 질의응답 화면입니다. 모델도 이렇게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서울에서 볼만한 관광지를 알려달라고 채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LLM의 능력에만 위준해서 일반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추가 질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명동까지는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버스로도 갈 수 있고 택시로도 갈 수 있고 도보로도 갈 수 있다. 서울이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AG입니다. 제가 AOP에 관련된 문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전자정부 실행 환경에서 AOP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려달라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 기반으로 응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포인트 컷과 어드바이스 주요 내용이죠. 그럼 추가 질의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각 어드바이스에서 예시를 좀 들어달라. 그럼 대화 히스토리를 참고해서 LLM이 문서를 검색해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성능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VRAM은 8기가 정도를 사용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 질의도 문서 기반의 응답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스프링 AI 및 랭체인포 J에 대한 RAG 구현에 대한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